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장중에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 넘게 또 급등이 있었잖아요, 장중에. 네, 보시면은 6.6%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종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는 윗꼬리를 길게 발생시키면서 3% 상승한 87,500원. 자, 87,500원에 이제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오늘 발생한 이 흐름은 상당히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확신을 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 바로 앞에 있는 장대 음봉. 자, 이 장대 음봉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장에서 뭐예요? 추세를 돌리면서 매집봉. 자, 매집봉이 출현을 해줬고, 그래서 월요일장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영상을 볼까요? 자, 영상 보시면 요게 아닌데 잠깐만요. 요거네요, 요거 어제 영상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앞에 장대 음봉에서 한 3조 6천억의 매물이 쌓여 있는데 지금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매물 소화한 걸 보면은 3조 7천억, 그죠? 이 앞에 조정이 나오면서 3조 7천억의 거래가 발생되면서 이 매물을 세력들이 소화하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는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이 수급 공부하는데, 수급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거래대금이 1조 7천억이 나왔어요. 1조 7천억. 갑자기 늘어났죠.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어쨌든 이 주가 자체가 이 상단에서 거래가 되면서 또 이제 앞에 있는 매물, 이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동성은 더 심할 거예요. 지난번에 이 음봉의 세계 음봉 흐름보다도 아마 이번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클 겁니다. 왜냐면은 거래대금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이때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3조 6천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조 6천억인데 자, 이 전고점에는 거래대금이 이 하루만 4조 원이에요. 하루만 4조 원이고 그 다음 날에는 2조 원. 거의 한 6조 원입니다. 지금 매물이 거의 6조 원이 쌓여 있어요. 6조 원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돌파를 하려면 결국에는 오늘처럼 뭐 윗꼬리도 나오고 또 음봉도 나오고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동성, 자, 이 변동성에서 뭐예요? 기회를 잡아야죠, 당연히. 지난번처럼 눌림목에서 매수하면서 기회를 잡아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서는 그렇다면 이 변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또 최종 목표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최종 목표가일 것 같은데 이 목표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먼저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 전고점, 이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이 재무제표에 있어요. 정답은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영업이익과 또 매출액의 이 증가세와 하락세를 잘 살펴보시면요. 주가의 흐름과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지난 2분기까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어땠습니까? 엄청난 급등,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2분기 발표가 요때였잖아요, 요때. 그래서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야. 거래량도 붙어줬고요. 거래량도. 그 이유는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보세요. 1분기 영업이익이 1,400억이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2,7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도 3조 7천억에서 4조 5천억으로 늘어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상분기, 3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꽤 괜찮았어요. 꽤 괜찮았지만,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어땠어? 안 좋았죠? 예, 실적이 주춤했습니다. 1,300억대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매출액도 3조 원대로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 밀렸던 건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야? 4분기잖아요. 자, 근데 4분기의 영업이익이 어때요? 4분기의 영업이익 예상치가 무려 3천억입니다. 3,600억이에요. 3,600억. 역대급이에요. 이렇게 실적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매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도 4조 6천억 대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매출은 사실 그 지난 2분기에 4조 5천억을 한번 기록을 했어요. 4조 5천억. 그리고 이번에 4조 6천억이면 사실 그렇게 막 어닝 서프라이즈도 아니잖아요. 매출만 보면. 근데 영업이익은 서프라이즈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영업이익률. 자,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좋아졌다. 마진. 이 시장의 마진이 좋아졌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땐 가스터빈 사업이에요. 가스터빈 사업. 가스터빈 사업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다가 5기, 자, 5기를 공급을 하고 카타르, 자, 카타르에도 가스복합 발전기기 공급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출이 다 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봤을 때 엑스에너지, 자, 엑스에너지 핵심 부품 공급. 이것도 뭐 한몫을 하지만 사실 가스터빈 사업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많이 보잖아요. 뭐 트럼프가 원전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많이 보지만 결국에는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이 주가도 보면은 결국 실적에 맞춰서 움직였잖아요.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은 많이 오르고 적게 좋아지면은 적게 오르고. 예,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뭐야?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도 아니죠. 한 뭐라고 하죠? 초여름인가? 초여름쯤에 나왔던 이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상승 랠리 안에서도 항상 변동성은 있으니까 이런 변동성 안에서는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고 또 급등이 나오면은 비중 조절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이 매수 타점. 자, 이 매수 타점은 어떻게 잡고 또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매도입니다. 자, 이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집하고 있는 주체를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하면서 매수를 하는데 근데 이 기관과 외국인 하면 좀 모호하잖아요. 예, 모호합니다. 명확하게 누군지를 보면은 결국 외국인이죠. 예, 왜냐면 지난번 12%이 장대 양봉을 만든 장본인 첫 번째 수급입니다. 첫 번째 수급은 다 뭐다? 항상 스마트 머니다. 자, 그럴 때 스마트 머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수급이 어디서 잡혔냐면 외국인들이 400만 주를 매수하면서 주가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뭐 일부 물량 매도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 400만 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었죠. 뭐 18만 주, 30만 주. 이 정도 매도는 얼마 되지도 않고 오늘 또 90만 주를 또 매수했잖아요. 그죠? 90만 주 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 매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냄새 맡고 들어오는 거예요. 돈 냄새 맡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들 보면은 골드만삭스 쪽에서 물량이 또 많이 잡혔고 JP 모건 서울 그리고 신한투자 오늘 또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신한투자도 외국인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한투자도 항상 보면은 종가 이후에 외국인 물량으로 많이 잡힙니다.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세력대 물량을 좀 봐야죠. 물량을 봐야 되는데 이들이 언제 물량을 세게 담고 언제 물량을 좀 매도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좀 설명드렸는데 자, 우리가 매수할 때 있잖아요. 매수할 때 떨어질 때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떨어질 때 막 사면 뭐야? 사자마자 물리다 보면은 결국에 심리가 버티지 못해서 패닉셀이 나오거나 아니면 뇌동매매, 감정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추세를 돌리는 스마트 머니여야 돼. 그죠? 자, 거래량이 말랐다가 이 거래량을 돌파하는 자, 거래량을 이렇게 돌파해줘. 이거 왜 이래 이거. 자, 거래량을 돌파해주는 이런 수급이 들어와주고 추세 돌파가 들어오는 첫 번째 수급에서만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해. 거래량이 나오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 물론 뭐 거래량이 안 터지는 것보다는 터지는 게 좋지만 근데 이 거래량이 언제 터지냐가 중요해요. 언제 터지냐. 자,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졌어. 이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이미 밑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미 스마트 머니는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건 뭐야? 고점 신호라는 거야. 이 거래량은 고점 신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 거래량은 뭐예요? 이 첫 번째 거래입니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머니. 여기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 수익에 대한 이 수익폭을 가져오는 거지. 나중에 다 오르고 나서 뉴스 나오고 거래량 막 터지니까 그때 사면 늦는다. 그래서 우리가 요때, 자, 요때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세가 유지가 되잖아요. 추세가 유지가 될 때는 계속 홀딩이에요. 거래량도 어때요? 계속 증가하죠. 거래가 계속 증가하잖아. 홀딩이에요, 홀딩. 홀딩 하다가 여기 보면은 추세가 한번 깨졌죠. 자, 이럴 때는 뭡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물량을 정리하는 거야. 이럴 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자,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전고점을 돌파했네? 뭐요? 가짜 돌파죠.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럴 때부터 우리는 매도하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지금 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여기에서 추세를 돌파하면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이번에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결국 고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 금요일장에 이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때는 기관이었지만 그죠? 기관이 매수하면서 올렸지만 어쨌든 방향을 돌려놨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포인트였죠. 이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지난 금요일장에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자,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고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자, 급등이 나올 때 뭐예요? 이런 저항 구간에서는 이 세력들이 물량을 한 차례 정리하면서 주가를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고 갈 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자, 주가가 우상향을 합니다. 자, 우상향을 하더라도 사실 일자로 쭉 가는 주식은 세상에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항상 뭐야?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자, 지난 금요일장에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이 됐고 저항 구간에 오니까 뭐예요? 세력들이 수익을 또 내죠. 그죠? 밑에서부터 매집을 했으니까 수익을 내니까 여기서 사이시험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리면 다시 뭐예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갈 때, 급등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손실을 볼 때, 이들의 평단가 대비 주가가 밀리면서 이들이 손실을 볼 때는 최소한 매도는 못 한단 말이야. 매도는. 그러니까 이들의 약점을 잡으면서 분봉상에서 N자형 눌림을 잡는 거고 또 올라가면 뭐예요?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지 추세가 이탈되는 낌새만 보여도 일단은 분할 매도라도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좀 덜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뭐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야,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면서 왜 팔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주식에는요. 변수라는 게 정말 많습니다. 변수라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실적도 보고 모멘텀도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다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변수가 하나하나 깨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씩 덜어내야죠. 그죠? 잘못되면은 좀 덜어내야죠. 그죠? 어쨌든 수익을 보고 있을 때, 자, 수익을 보고 있을 때 덜어내야만 마음이 편하지. 손실 보고 급락할 때 패닉세라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손실 보고 파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변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제가 매수만 외치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전고점 돌파하면서 급등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장중에 빠르게 우리가 또 매도해야 되는 시점, 변수가 나오면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반대로 급락이 나왔을 때, 자, 변수가 나왔다. 또 이건 뭐야?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모멘텀이 살아 있으니까 실적 발표 일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매수 타점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것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윗꼬리가 발생돼서 내일장이 또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연락처를 여기 좀 남겨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자, 불러드릴게요. 010-3951-02632고,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두산. 자, 두산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바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잠시만요.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지금 영상 끄시면 진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일부러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끝까지. 자,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라고 히든 종목 있죠. 히든 종목.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뒤에다가 준비했습니다. 뒤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받아볼 수 있어요. 이 히든 종목을. 그래서 이게 어떤 종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종목이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잖아요. 시험만 보면 맨날 100점 맞는 친구. 또 시험만 보면 맨날 빵점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또 시험을 봤어요. 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100점 맞던 친구는 90점을 맞았고 빵점 맞던 친구는 30점을 맞았습니다. 30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 두 친구를 보면은? 저는 이럴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 친구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고 두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기대감이 생긴다? 기대감이 좀 생기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첫 번째 친구가 공부를 잘하지만 이 친구는 성적이 어떻게 했어요? 성적이 떨어졌죠. 성적이 떨어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 문제가.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친구는 어때요? 두 번째 친구는 성적이 올랐습니다. 올랐다는 건 뭐야? 뭔가 희망이 생겼다는 거야. 희망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해를 왜 하냐? 결국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심리. 그죠? 심리입니다. 근데 이 심리를 우리가 주식시장에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게 흐름이 메커니즘이 똑같거든요.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적 좋은 기업 많이 매수해봤죠. 자, 실적 좋은 기업 매수하면 바로바로 수익이 났습니까? 마냥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실적이 이미 좋다라는 건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주가가 쌀 수가 없어요. 싸지 않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한 번만 잘못해도 이 공포 심리 때문에 주가는 폭락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갑자기 턴어라운드. 자,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이 좋아져. 그럼 뭐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기대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실적 좋은 기업 찾아봤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은 실적이 좋지 않다가 이번에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꼭 미리 준비를 하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